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결혼을 기약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수도권 모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분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병문안 사람이었어요. 자주 마주치고 하다 보니 안면을 트게 되었고, 그 남자가 저에게 먼저 호감을 보였는지 대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병원에 환자 병문안 온 사람과 사귄다고 소문나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거절하면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진실되게 절 기다려주고 꾸준히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날 그냥 심심풀이로 일시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받아주고 교제를 시작했죠. 그 남자는 원래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다녔던 사원증도 보여주고 착실하게 사는 것 같아서 호감이 갔고요.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3교대를 해서 항상 피곤하고 시간이 노예가 되었는데 그 남자는 다 이해해 주었고, 사업을 하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유동성이 있어서 만나기도 좋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기약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린 뒤 식 날짜랑 천천히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바쁘니까 제가 시간을 내서 웨딩드레스 브랜드랑 메이크업 양가 집안 샵도 다 정했어요. 그러다가 친구 결혼식을 담당하신 웨딩 플래너님을 소개받았고 어느 정도 결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웨딩 플래너님께 의지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수다도 떨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워낙 마음이 잘 맞아서 사적으로 따로 연락하기도 했고요.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요. 신랑이 워낙 바쁘니까 거의 저랑 플래너님이 주도적으로 식을 준비했고 결혼식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플래너님께서 신랑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잠깐 저희가 드릴 게 있어서 플래너님께 작은 선물이랑 이것저것 준비한 것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상의할 게 있어서 짧은 만남을 가진 뒤 헤어졌지요. 그런데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 플래너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혹시 혼자 있냐고, 전화 받을 수 있냐고 하면서요. 전 그때 신랑이랑 밥을 먹고 있었기에 1시간 뒤에 집에 가서 연락한다고 했죠. 그렇게 신랑과 헤어지고 전 집에 들어가 플래너님께 연락했습니다. 플래너님은 굉장히 목소리가 어두워진 채 말을 꺼내더라고요. 신부님, 놀라지 마세요. 신랑분 얼굴 제가 오늘에서야 오랫동안 보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죄자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요. 피해자 제 여동생 친구예요. 대학생인데 알고 지냈던 남자한테 모텔에 있으면 안 될 일을 당해서 신고했고 2년 동안의 긴 소송 끝에 그 남자 결국 법정 구속되어서 실형 샀고 중랑구 모 성알림이 홈페이지에 3년 동안 신상도 박제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신상 박제 기간이 종료되어 없지만, 그런데 제가 정말 아닐 거야 했는데 목 아래 빨간색 반점이 저희 의심을 확실하게 만들어줬어요. 피해자가 증언할 때 그 목 밑에 빨간색 반점으로 가해자를 특정했고 그게 법원에서 인정되었거든요. 잠깐 만나면 제가 예전에 범죄자 신상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거 찍은 거 있는데 보내드릴게요. 결혼식 하루 전날 이런 말 하는 거 오지랖이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신부님이랑 또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진짜냐고, 나랑 장난하는 거 아니냐며 솔직히 화를 좀 냈어요.
그런데 그때 플래너님께서 남편이 예전 회사명 그리고 거주지 등 측근이 아니면 모를 법한 이야기를 꺼내니 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을 뒤로 한 채 플래너님을 결국 만나서 사거리로 나갔고 어두운 스터디 카페에서 룸을 빌린 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플래너님이 건네준 법원 등기봉투 안에는 피해자가 고소했던 고소장과 수사 내역들 그리고 판결문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남편이 주민번호와 그 판례장에 있던 가해자의 신상이 일치했고 범죄 알림이에 있던 남자의 사진이 남편과 100% 똑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이게 진짜냐고 물으니 자기도 똑같다고 이게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지금 상태로 봐선 진짜라고 말하대요. 사건 번호 알고 있으니까 한번 판례 검색해보라고 하길래 판례를 검색했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맞다고요. 결국 전 플래너님께 감사하다고 결혼식 전날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을 한 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쩜 좋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당장 최서방한테 연락하라고 했고 전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당장 결혼식이 내일인데 이 사실을 알고서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카톡으로 제가 받은 서류랑 판례 그리고 알림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남편의 얼굴을 전부 사진 찍어서 보냈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거를 읽은 뒤 불티나게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서 알았냐고 누가 알려준 거냐고 막 화를 내다가 자기 아니라고 발뺌하길래 주민번호까지 일치하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발뺌할 거냐고 당신 뭐냐고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고 추궁했습니다. 끝까지 남편은 자기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요. 전 확실하게 말했죠. 당신 사기 혐의로 고소할 거고 결혼식 비용이랑 위약금 싹 다 소송해서 내가 당신이 책임지게 할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전 늦은 시간에 샵이랑 플래너님 통해서 식이랑 이것저것 싹 다 취소하고 청첩장 돌린 친구들에게도 대충 둘러대서 식이 취소되었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불티나게 물어보았지만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결혼식 취소되었다고 하며 식장에 오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안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변호사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듯 했어요. 가장 절친한 분이시기도 했고 어쨌든 엄마도 답답하니까 속마음을 털어놓은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고 전 남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이것저것 법적 자문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 아니 결혼도 안 했으니 도련님은 아니고 그 사람 최준혁이니까 그렇게 부를게요. 남편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최준혁인데 잠깐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꼭 할 말이 있고 당신이 모르고 있던 이야기가 자기가 전부 진실을 말해줄 테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면서요. 처음엔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밀을 알려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죠. 남편과 동생 사이는 무척이나 안 좋았으니 신뢰해도 되겠다 싶었고 저는 남편인 남동생이 나오라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한 빌라 앞에서 남편 남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제 입을 손으로 막은 뒤 뒤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고함을 지르면서 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입이 손에 가려져 있어 속수무책이었어요.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놈들이 손아귀를 피하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전 숨을 못 쉬어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곳은 한 창고였어요. 제 눈앞에 남편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미친 거냐고, 지금 이게 뭐한 짓이냐고, 너도 형이랑 한패였냐고 소리를 치니까 남동생이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볼 안이 다 터지고 피 비린내가 입 안에서 났습니다. 순간 서러워서 눈물이 나고 너무 무서워서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 끝장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눈물을 참은 뒤 당당하게 그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 남동생이 말하더라고요. 그 미친 여자 한 명 때문에 우리 형 대기업에서 잘리고 지금 먹고 살려고 사업하는 거라고. 네가 뭔데 우리 형 과거를 파헤치고 다시 질투냐고. 죽고 싶냐고. 왜 주둥이를 함부로 노리냐고. 네 때문에 다 망쳤다고 하며 절 무지하게 패는 겁니다. 손이 결박되어 있으니 무방비였던 전 그 주먹질을 다 받아내야 했고요. 그래도 기죽지 않고 말했죠. 뭐라고? 똑똑히 들어. 나 때문에 니네 형 최준석이 망한 게 아니라 최준석의 그 참을 수 없는 욕망과 술 취하고 버린 개짓거리 때문에 망한 거야. 망한 건 니네 형 인생이 아니라 피해자의 평화로운 일상이었겠지. 두 형제가 똑같네 아주. 난 너네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더니 하는 짓 보니까 핏줄이 맞긴 맞구나. 두고 봐. 난 여기 살아서 나갈 거고 네 감옥에 넣을 거니까. 하자마자 남편이 동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의자랑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저에게 너도 우리 형한테 당했던 피해자처럼 나한테 당해볼래? 인터넷에 네 얼굴 싹 다 올려서 얼굴도 못 내밀게 해줄게 하면서 제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전 막 소리 질렀어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악마의 손길이 제 몸을 건드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들겼어요. 남편이 남동생은 제 입을 틀어막은 뒤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때 전 남편 남동생 손을 꽉 깨문 뒤 소리쳤어요. 사람 있다고 살려달라고 하면서요.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문 고리를 부수고 안에 들어왔고 절 구해준 뒤 그놈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 남동생을 만나러 간다 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엄마가 불안해서 신고를 한 거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제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엄만 신고를 한 뒤 제가 차고 있던 스마트 시계에 있던 GPS를 추적해서 제 위치를 파악한 거였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필 이송된 병원도 제가 근무하고 있던 병원이라 같은 의료팀 식구들이 깜짝 놀랐죠. 너 오늘 결혼식 안 했냐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서요. 병원 식구들한테는 축의금만 받아서 차마 결혼식 취소되었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밝혀졌고 결국 전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되었어요. 넘어졌다고 거짓말 칠 수도 없었고 상해 진단서를 받아야 했으니 말이지요. 결국 화가 난 병원 식구들과 저희 가족들은 온 힘을 보태서 변호사랑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결박하고 무자비하게 팬 남편인 남동생은 구속수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일본으로 도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부진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지 동생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귀신같이 한국에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사기죄랑 그동안 피소당한 거 혐의 전부 해서 바로 수갑 채워줬고요. 남편 남동생은 어두운 세계에 몰래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신원을 확인할 때 모 조직의 구성원으로 떠있더랍니다. 경찰 컴퓨터에는 그런 게 다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그놈 구속된 거였고요. 남편은 실제로 대기업 다녔지만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가 회사에 들어갔고 퇴사를 한 뒤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다가 사업을 시작한 거였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자동차 시계집 모두 가짜 투자 회사를 만든 뒤 자기의 예전 대기업 경력을 부풀려서 투자 전문가로 둔갑했고 수억 원 수십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아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예 몰랐어요. 3교대를 하고 매일 찌들어 살다 보니 그냥 의심할 생각도 못했고 사업하니까 당연히 좋은 차 타겠구나 싶었던 거였죠. 진실을 알고 나서 전 거의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원래 대학병원 간호사는 워낙 휴가 내기가 힘들어서 웬만한 일에도 병원에 나가야 했지만 저는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은 정신적 문제가 생겨서 결국 병원에 휴직서를 내고 한 달간 쉬게 되었습니다. 병원 식구들도 당연히 전부 이해해 주었고 걱정 말고 마음 추스린 뒤 나오라고 했고요. 그렇게 전 한 달간 쉬면서 그놈의 물건, 추억들을 전부 태워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고함을 지른 전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남편의 전 직장에 이 사실을 말한 뒤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당신네 기업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플래너님께도 연락을 했어요. 플래너님 아니면 정말 인생 구렁텅이로 들어갈 뻔했다고. 남일이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상관없었는데 그래도 저 생각해서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두고두고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플래너님은 자기도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도 더 큰 화 안 당했으니 다행이라고 하며 제 마음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평화롭던 내 일상에 이상한 남자가 툭 들어와서 모든 걸 파헤쳐 놨으니 얼마나 제가 분통했겠어요. 하지만 화낸다고 달라질 일은 없었기에 전 차분하게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소송 준비하고 심리치료, 정신과를 다니며 다시 일상을 되돌렸습니다. 결국 복직해서 다시 간호사 일하고 있고요. 남편과 남편 남동생 모두 혐의가 너무 복합적이고 커서 구속되었고 아직 1심하기 전이네요. 부디 판사님이 그놈들에게 엄벌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남편 뒷조사 전부 해보세요. 주민번호 알아내서 범죄 사실 이런 거 전부 검색해보고요. 저도 제 인생에 이런 놈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겪어보니 이건 남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했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근본 없는 사람 많으니까 사업체 잘 조사해보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